지난 5월이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깜짝 초대를 했었죠. 한미일 정상들 곧 첫 단독 정상회를 갖습니다. 세 나라 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정상회의 현장 생생하게 지켜보고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해 볼 텐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이제 앞으로 모두 발언이 공개될 텐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여는 첫 정상회의가 될 텐데 이번 회를 앞서서 조금 여러 가지 공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스피릿 정신 그리고 이제 또 추가된 세 번째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죠. 네. 근데 한일 관계는 동맹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인접 국가죠. 예. 우호 국가일 수는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사이 동맹과 일반적인 국가, 설린 우호 국가의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되는 게요. 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동맹 관계의 복원, 트럼프 때 손상을 많이 받았죠.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일본은 일본형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그림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우리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 북핵. 예.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위상이 글로벌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한미 동맹의 공간이 이미 한반도 공간을 넘어섰어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이 이제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게 이번의 그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피릿, 프린시플 원칙, 정신,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예.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동맹과 일반적인 설린 우호국가의 그 중간 사이에 예.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한미일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조금 말씀해 주신 것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이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동맹까지 나아가는 동맹이라는 이제 표현은 조금 많이 나아간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사실 역사적인 좀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금 일본 측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을 맞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본 측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라는 것에 여러 가지 역사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또는 공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핵이라든지 또는 대만 문제라든지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예.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으로 의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진전된 상태이기 공유하는 게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측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사 쟁점으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고 나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한미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최대한 공유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제 평화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수 방위밖에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일본이 아무리 방위력을 증강한다고 해도 미국의 어떤 보조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또는 이제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태에서는 네. 더 이상 일본이 그대로 어떤 전수방에 머무를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든지 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예. 하는 점에서는 훨씬 더 일본이 우도하는 그런 어떤 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이나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전략적인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접점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정을 보면 조금 뒤에 자정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기념 촬영을 하고 또 이제 모두 발언도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일 정상이 6시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회의를 이어가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를 했어요. 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이번 한미일 정상 회담이 아니고 회의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는 이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내, 예. 역내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공동의 위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내라 하면 결국 미국이 구상한 인도태평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범위에까지를 포함한 이 안에서의 공동의 위협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꼭 북한만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북한, 우리선 북한이지만 예. 대만,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 세 개가 화약고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미국이 자기들이 그동안 담당해왔던 미국의 공격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단독으로 인파이팅을 했다고 그러면은 네. 바이든 정부는 네트워킹을 통한 아웃복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지금 한국 이게 지금 한미일 그 회의를 견인해 나간 동력이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얘기들 이미 뭐 실무회담, 뭐 삼국 네. 외무장관 회담도 했고, 예. 에 대한 기본 방향, 그다음에 협력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겠죠.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공개가 돼야 합니다. 이제 모두 발언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예정된 시각으로는 아마도 한 새벽 4시쯤이 될 텐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야 정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인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 곳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사실 뭔가 평화, 세계적으로 뭔가 평화적인 중요한 어떤 이슈를 다룰 때 이곳에 모였던 것인데 미국 측에서는 이곳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을 초청을 한 겁니다. 또 이에 앞서서 약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국과 일본이 조금 화해 이런 좀 키워드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저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미일 간의 별도의 모임, 그러니까 네, 네. 뭐 국제회의가 있고 나서 따로 한미일이 잠깐 모이는 건데 이번처럼 오로지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또 유례가 없습니다. 예.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점에서는 이 캠프 데이비드 이것은 대통령의 공식 별장이고 워싱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모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 굉장히 아주 친근하고 신뢰가 쌓여 있고 네. 연대감을 확인하면서 예. 한미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그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43년에 이제 그 영국의 처칠 총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예. 당시 이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든지 그리고 전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56년에는 이제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하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예. 너무 냉전으로 인한 어떤 심각한 갈등 이것을 완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네. 또 이제 1978년에는 예. 당시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에 이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 협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세계사에 특히 외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미일이 이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사실은 이제 노타이로 뭐 정장도 없이 마음 편히 이제 어떤 숲속을 거닐면서 예,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 맞습니다. 예, 지금 장면 그런 나오는데요. 장면들은 마이크 그 노타이로 내리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좀 새로운 전환점, 어떤 한일 간의 그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컨트롤 해 나가면서 한미일이 하나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좀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사실은 캠프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군사 시설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적인 좀 의미를 갖게 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원래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들의 그 개인 별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의 더위를 피해 가지고 이제 약간 북서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기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 가지고 어떤 이런 만찬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 행사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공식 행사장으로서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장소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캠프라는 것은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평택은 캠프 험프리라든지 되게 이제 미군 부대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캠프 데이비드는 데이비드는 원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아들 이름입니다. 예. 자기 아들과 손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캠프 데이비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굉장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많이 부각이 돼 있죠. 예.
자, 이제 잠시 뒤면은 어떤 만남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 그림이 들어온 대로 또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칙이 있고 그것을 이제 또 정신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칙과 정신 뭐가 다른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이제 되는 뭐 건지. 나온 것만 보면요. 네, 이제 원칙은 3국이 협력하는 기본 방향으로 네,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은 공동의 비전, 그다음에 이행 방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공약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은 예, 이제 어떻게 협력을,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의 협력 체제를 가동한다라는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이게 협정은 아니거든요. 네, 동맹관계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협력에 대한 의지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한일 관계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 어렵죠. 상당한 신뢰가 축적되고 과거에 쌓인 문제들이 양국 간의 신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한일 관계는 그 선을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맺는 제도화된 틀을 만들고 싶은데 예, 그 제도화된 틀을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신, 원칙, 공약 이렇게 세 개의 틀을 만들어서 상당한 수준의 의미 있는 예. 제도화의 틀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선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원칙, 비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뭐 공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 선언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 성명 발표하면 끝나거든요. 예.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원칙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한미일 협력에 그러니까 현실도 있고 이상이 있는 목표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한미일 협력이 완벽한 틀에 퍼즐을 맞추기는 어렵죠. 예. 한일 관계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도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정신, 원칙, 공약이라는 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인 거죠. 예. 새로운 방식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각들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정상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미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 예정대로 저희가 추측했던 시간은 뭐 자정쯤에는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씩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는 대로 또 함께 모이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 발언도 진행이 될 텐데 그 3국 정상의 모두 발언도 잠시 뒤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짚어본 정신과 원칙 또 외에도 이제 어제죠. 어제 추가로 이야기가 나온 게 세 나라 정상이 3자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건을 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공통 위협이나 도발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준방위 조약이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공격을 받게 되면 그건 자동 개입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거든요. 그건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일 간에는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적으로 미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일 동맹 외에 일본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기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호 국가 또는 이제 우방 정도 또는 예.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에서 이런 동지 국가 정도이지 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이지 양국이 어떤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는 준동맹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것도 한미일 간에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네. 정보를 공유한다는 수준이지 지금까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가 사실상 파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정보 공유조차죠.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굳이 협의체라고 말하는 것은 한미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북핵 문제나 또는 중국의 대만 유사 사태 네. 또는 이제 이런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이 공동의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싶고 이것을 해내고 싶은데 네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이건 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걸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은 불가역적으로 예.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매년 정례적으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위협이 있거나 음. 또는 이제 공격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즉각 협의한다. 예.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예. 일단 단초를 깔았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예. 그 점이 아마 미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건 뭐 한국도 일본도 큰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위원님,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동맹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무엇인가 뭐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한미일이 어떤 군사적으로나 더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안 그래서 이제 공약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밋먼트 어떤 약속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공약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동맹까지 갈 수 없는 한계를 네. 우회하는 방안으로 공동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공동의 대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동맹체가 가동이 되죠. 그러나 한미일로 묶었을 때는 동맹이 가동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실도 명확한 거고. 네.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게 이제 원칙, 정신, 공약 이렇게 볼 수 공약까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중일 간에는 사실 여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가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 여러 형태의 어떤 협력의 제도화를 만드는 건 한중일보다 훨씬 더 신뢰관계가 높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고 이제 정신, 그다음에 원칙, 예. 공약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걸 실질적인 제도화로 하는 앞으로 구체적인 또 이제. 조치들이 좀 이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 공통의 위협이 무엇이냐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기자들과 오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도 있고요. 중대한 해상 도발도 들어갔고요. 또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사실 뭐 눈에 띄는 도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약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쳐도 사이버 위협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엇인가 한중일이 아니죠. 한미일 국가가 갑자기 어떤 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보 공유라는 것은 미국이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에 한국 측이 취득한 정보를 보내주고 네. 그 정보를 한국군이 허가한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을 축으로 한 하나의 한일 양국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사이버든 경제 안보든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공동으로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어떤 거거든요. 정보 전쟁 사이에서도 맞습니다. 아, 예. 특히 이런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거든요. 예.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어떤 면에서 굴복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미 지금 독일하고 일본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이미 예. 포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어떤 선진 기술, 첨단 기술이 있어서 절대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예.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10년, 20년 전부터 쐐기를 박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저는 경제안보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 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 한국이 여기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한미일의 어떤 그런 어떤 동맹 또는 밀착? 준동맹의 밀착이라는 것이 네. 장점도 있지만 북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해서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메리트도 있지만 예. 그와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 예. 또는 이제 뭐 북중러의 어떤 도발 예. 어떤 반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현해 나가면서 물론 대통령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 상당 부분 고심하면서 예. 신중하게 해나가고 있는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만 톤다운이라 가지고 그거 좀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역시 이제 우리가 입을 여러 가지 상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내외에 발생한 위협을 또 이익과 직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세 나라의 관계가 공고히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좀 있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핵심 이익이고 이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뭐 네.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로는 2027년에 다시 시진핑이 또다시 임기가 연장될 경우에 예.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발적으로 대만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비해서 어떻게든 미국은 이런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대만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되고 그 점은 완전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익이 일치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중국은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만 사태나 북핵이나 또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할 경우 가장 큰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축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네. 중국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국 일보에서는 한국이 지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면 예. 또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 대단히 큰 위협이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이기도 합니다. 예. 중국이 두 번 다시 말하자면 패권을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가 도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이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일정한 예.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예.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면 그럼 중국은 러시아 또 북한까지 또 결석을 다지려 할 것이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림 체제 안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국경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근데 북러 관계도 파격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전통적으로 북한 대외 관계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역량이 북중이 96%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북러는 1, 2%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어요. 러시아 예. 입장에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배하는 건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네. 장기 소모전이니까 탄약, 포탄, 소총, 로켓탄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무제한 공급을 받는데 러시아는 받을 데가 북한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조만간 갈 거예요. 예. 아마 공개적으로 갈 겁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휴전을 해도 재건을 하려면 북한 노동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러 관계의 뉴노멀 시대가 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북한이 핵 전략을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은 아직 한계가 있는데 전술핵 운영부대는 실전 배치했어요. 전술핵 운영부대의 사거리는 한국입니다. 예. 일본도 일부 포함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후방을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한미동맹 확장 억제는 워싱턴 선언으로 강화됐어요. 그런데 일본도 역시 북한 핵 위협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항상 여기가 불안한 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예. 적어도 공동의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을 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그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예요. 예. 일종의 좌표 외교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부분을 모호하게 남겨뒀다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지금 접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공동의 위협이라고 그랬을 때 예. 이걸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 가만히 우리의 있으니까. 전략적인 예. 족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네. 이 제도화된 틀 대통령 말대로 공고화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듀티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 영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협력 의지는 강화하겠지만 예. 그걸 나열을 해서 예. 이 삼국의 그 융통성, 예. 그다음 유동성을 막는 어떤 그런 경직성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뭐 모두 발언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새벽 4시 정도에 발표되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더 갈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구체화의 수준, 예. 그다음에 추상성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감한 부분들을 이제 관전 포인트고, 예. 그다음에 이걸로 안 끝나고요. 예. 이제 후속 조치들이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북 혹은 대중국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어떤 외교적인 좀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 미국하고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듀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예. 삼국 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온도차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수방위 원칙이고 평화헌법이 있고 비핵 3원칙이 있거든요.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안 한다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SSBN이 핵무기 사실상 실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림돌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요 삼국 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네. 전략적인 그다음에 공동의 이익이 있거든요. 예. 요 묶어내는 음. 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느냐 이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명확성 외교의 장점도 있어요. 예. 근데 전략적 명확성 외교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다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중국이나 예. 러시아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과 함께 예. 이 유동적인 부분들, 예. 이 부분들에는 관리 정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안 그러면 이제 사실 전략적 명확성이나 경직성이 음. 우리 외교를 또 제약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사실 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오래 다루지는 못했었던 주제인데 나왔으니까 좀 질문 또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지금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한미일과 북중러 이 대립구도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앵커가 질문한 것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각국의 어떤 외교 정책 한미일이 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부분은 많지만 네. 그것은 상당히 이제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나온 거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해도 우리 외교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국장급이 모이는 TF 정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 점은 일본이나 미국이 낫지만 한국은 오히려 약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한미일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단초를 세운다. 예. 기초를 다져나간다는 정도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한미일 간의 어떤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 아니면 정보 공유를 한다. 네. 이거 자체는 상당한 절차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걸 이제 도발하게 되면 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은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만간에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측에서 제안을 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일하고 한중일을 균형을 잡아갈 수는 있는데 예. 그것은 바람직한 거지만 이미 우리가 적세를 지금 많이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교 정책을 갑자기 전환하려면 예. 중국과는 이미 지금 사이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예.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네. 좋지 않은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교 정책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명분, 어떤 그 절차하고 명분하고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네. 지금까지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는데 다시 한번 손 내밀고 다시 한번 자리 봅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허들이 있고 단계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항상 이제 디리스크를 해야 되는데 예. 위험 분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문정부가 해왔다면 윤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가능성, 어떤 북한 핵과 미사일의 네. 고도화된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났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역시 반사적인 그 반발, 특히 앞으로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 예. 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어떤 해결해 나가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서 정말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만간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는 것이고 네. 한국은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전에 활발한 경제 교육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절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어떤
장점은 있지만 네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외교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예. 그럼 앞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짜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이지 예.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약간 예.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모임은 이 정상회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굉장한 또 위기도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그 캠프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은 그 새 정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각, 저희가 추측했던 시각보다는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새 정상이 만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모두 발언까지 저희들이 이제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지금 취재진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조금씩 이동하는 움직임은 감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새 정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아마 새 정상이 이 길로 나오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늦춰질까요? 지금 어쨌든 실무협은 거의 끝났고 보통 이 외교 정상들이 만나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실무협의가 안 됐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상당히 이제 네. 명확한 한미일이 만나지만 네. 각자 3국이 가진 고민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3국의 한미일의 협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주는 전략적인 이익이 있고 네. 이걸로 발생하는 이제 부담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기시다 정권만 하더라도 시진핑 만나겠다. 한미일 협력 네. 강화하면서도 네. 네. 러시아는 중요한 이웃이다. 예. 푸틴도 만날 생각이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가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그쪽으로 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적 명확성에서 얻는 이익이 있고 여기에서는 경직성을 관리하려면 네. 중국, 러시아 다른 관계들을 또 우리가 그걸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은 이미 실무선에서 협의됐지만 네. 최종적인 2% 정도는 이제 남은 부분들은 중요한 2% 정도는 저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틀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는 게 아닌가. 그럼 예.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이시네요. 각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또 얻어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였군요. 그냥 뭐 같은 제 공동의 그냥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복잡한 외교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캠프 데이비드 연결되는 대로 다시 현장을 연결해 드릴 텐데요. 또 지금 저희들이 정리했던 이 어떤 명확한 외교, 중국을 약간 배척당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런데 항상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랑 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태는 예를 들면 이제 남북 관계는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노골적으로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지금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해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대화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한중 간에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런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돋보이는 반면에 북중러와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그 어두운 상태이고 네.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 상황 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미 2차례 걸쳐가지고 북한하고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가 주재해서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시기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제안을 일본이 먼저 했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네.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가능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이제 만약에 테이블에 앉게 되면 예.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예. 지금 수년간 연기되어 왔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한중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한국에 있는 테이블에 올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까지 어떤 한중 관계라는 것에서 네네.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약간 인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타일을 푼 새 정상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가 함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서 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둘을 맞이했습니다. 반갑게 좀 편하게 노타이 차림으로 인사를 하고 세 나라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지금도 사진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경직된 어떤 사진 이렇게 찍는 모습들을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좀 편안하게 지금 만나는 좀 캐주얼한 그 만남이라는 걸 좀 강조한 느낌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요. 또 하나는 캠이에요. 세 정상이 격이 없이 만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진 찍는 그런 과정도 좀 이렇게 그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딱 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언론에 노출했고 지금 만남을 가진 뒤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이제 모두 발언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모두 발언이 시작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은 현장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악수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짧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밝게 언론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현장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찍히는 모습을 보이고 예.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이렇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가장 그 미국의 고민거리였던 한일 간의 갈등, 역사적인 쟁점, 영토 문제가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봉합하는 사실 1965년부터 미국의 노력이라는 것은 일관돼 있거든요. 예.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자체도 사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부추겨서 예. 어떤 그런 동북아 안보 전략 일환으로서 만들어낸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그 미국의 안보 공약 또는 이제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혜택을 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낼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또는 굉장히 경제 안보라든지 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변수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익이 각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지금 겨우 뭐 북핵 문제 이 리버설을 그러는데 예. 불가역적인 어떤 그 토대 한미일 간에 셋이 만나는 플랫폼 자체를 공고하게 만들겠다. 이것 자체는 임기중에 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인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또 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뭐 좋지 거의 않다던데. 26% 수준으로 대체로 상당히 이대로 지속될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잼버리 사태 또는 여러 가지 이 오송 사태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국내적인 특히 이제 일본의 이런 오염수 문제에 대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불식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공통된 것은 예. 정상들이 어떤 외교적인 성과로서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상 이익이 일치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오염수 얘기 나올까요? 뭐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이미 일본에서 NHK에서 보도로서는 일본 측에서 그것을 설명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도 얘기는 그럼 했을 오히려 것이다. 일본 측이 좀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양해 또는 한국 측의 양해를 얻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쓰자면 인도울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승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귀국 후에 아마도 적어도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 기간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방출까지 예. 그러면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잠시만 지금 모두 발언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t's the first ever standalon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is is no better way to mark our new
당시야말로 우리 3자 관계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국가들 간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가 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우리 국가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세계가 더욱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들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면 세계는 더욱더 안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삼국이 모두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께 이곳에 오신 용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위한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비일뉴스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삼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삼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지역을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아버님의 서거에 대해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 두 사람을 초청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올해 3월 이후 거의 매달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또한 중요한 신흥 기술 협력, 서플라이 체인의 공고화를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세 명이 이 한미일 파트너십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olitely ask the press to leave. 기자단 여러분들께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의 모두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지금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바로 이제 정상회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떤 각 상국의 이제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은 좀 듣지 못했는데 어떤 게 제일 좀 들어오셨는지 궁금한데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예, 일단 이제 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중에 이제 공조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건 기시다 총리도 전략적 공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지역 안보의 예. 도전 과제 이런 표현을 썼고, 네.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안보 협력의 새로운 차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보, 예. 신흥 기술, 예. 서플라이 체인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말씀은 이 공조에 대한 추진 의지를 예. 확고히 하고 예.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지금 큰 저희가 설명했던 예. 큰 축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오늘 그 회담의 내용, 예. 그다음에 이제 방향 예. 이걸 정하는 흐름인 것 예. 같습니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국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역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일본 측에서 좀 인상적인 발언은 그 한미일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그 미일 간의 파트너십 또는 한일 간의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미일 간의 파트너십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북핵 문제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삼국의 전략적 일치가 공유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가가지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지금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씩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역시 이런 한미일 간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협의 또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일본은 일본만 또 경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안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일본 측에서는 이제 경제 이야기로 했었는데요. 예. 일본은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중의 어떤 기술 패권을 억제하는 데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당히 선진국인데 있으니까 또, 예. 일본은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제 일본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을 쫓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일본도 관심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이제 없고요. 이제 한 3시간, 4시간 뒤에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더니요, 지금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정상만 앉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도 지금 배석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예. 일단 이제 외무부 장관 우리로 보면 안보실장 박진 외무부 장관 조태영 안보실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그 투톱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오늘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각자 고민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아까 기시다 총리가 예. 중로 관계 얘기했지만 예. 미국도 최근에 블링컨 장관이 방중했거든요. 예. 앨런 제니 재무장관도 갔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북중 관계도 미국이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삼국 협력이 주는 어떤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네. 나머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 확실히 새로운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라고 하는 캠프 데이비드의 사상 최초로 예.
한미일 관계의 장을 열고 있는 거고 예. 저쪽에서는 이제 북중러가 새롭게 협력 관계를 확대할 거고 예. 그러면 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협력 관계에 맞는 틀을 어느 정도 예. 제도화된 수준으로 제도라는 예.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냉전은 아니고 뉴 노멀 이 정도. 신냉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냉전 체제는 예. 공급망이 두 개였어요. 사회적 공급망, 자본적 공급망. 이 사이엔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거의. 그다음에 진영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의 한중일 북중러의 뉴노멀인 거지 이게 예. 신냉전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묶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 분명하고요. 네. 거기에 맞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예. 여기에서 얻는 외교안보적 어드밴티지와 함께 나머지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또 생기는 거죠. 관리. 예. 관리 중에서 이제 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북중러가 되면 특히 북한의 반응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봐야 할 텐데 기시다 총리가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ICBM 예. 발사 도발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한일 관계가 파격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동력은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핵의 위협의 선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술핵 운영 부대로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이니셔티브가 나오기 어려웠겠죠. 네. 그렇게 보면 결국 당분간은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북중러 관계, 북러 관계 이게 아마 평행선을 달릴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양측 간이 피로감을 가지면 예. 무한정 충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바이든 정부도 바로 어제 조건 없이 김정은 만나겠다라는 게 백악관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염두에 둬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 이 상황에서 도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임을 더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 북한은 이제 뭐 적어도 몇 차례 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도 상대해봤고 문재인 정부도 상대해봤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서 진보 보수 정권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라든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가졌지만 네. 이후 진전이 없었고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그런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네. 점에서는 이제 실망한 상태이고 네.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간의 동맹 위주의 어떤 지역 전략이라는 것은 변질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자 체제에서 다시 양자 체제로 갈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아메리카 is come back 해가지고 아메리카 백 해가지고 미국이 돌아가가지고 동맹 국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아메리카 퍼스트 전부 다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북한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도발 위주 또는 이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네네. 또는 이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면서 예. 내년 하반기에 들면서 약간씩 이런 그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예. 이런 그 유연하게 좀 대응할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관망에 들어갔다고 좀 볼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그럼 보통 이런 거를 좀 뚫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좀 어떤 작은 이슈라든지 좀 어떤 민간인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걸려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비드 킹 입영 이것 가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미 좀 그런 징후를 흘렸어요. 네. 백악관에서. 왜냐하면 최근 몇 주간 북한과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다. 네. 그리고 킹 입영 사건 이후로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에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결국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갑자기 웃으면서 만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킹 입영이라고 하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도 사실 킹 입영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전략적 활용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윤 정부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 군사적 대응은 하되 예. 그러나 언제나 외교문은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한미일이든 북중러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까지 들었고요. 이제 한 4시간 뒤, 3시간 뒤에 있는 기자회견, 저희 YTN에서 또 함께 저희가 동시 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어떤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발표를 저희들이 좀 마음을 담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정상회의 현장 생생하게 지켜보고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